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또 후반기에는 고양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선정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분기점이 될 갑진년 푸른용의 해 35살을 맞이하는 고양신문도 변함없이 고양시민 여러분의 믿음직한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풍동에 신천지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고양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고양시는 즉각 직권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 고양시 2개 트램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사가 일시 중지된 CJ 라이브시티에 대해서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의 양대 경제단체가 20년 만에 통합의 행보를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띄우는 고양신문 발행인의 편지 소개해드립니다. 고양시가 지난 8월에 일산 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한 것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소유주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자 고양시는 26일 날 서둘러서 용도 변경 취소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건물은 원래 여기가 대기업의 물류센터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물류센터가 빠지고 2018년에 김모 씨가 이 건물을 사들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고양시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건물을 신천지가 사들였다라고 알려지면서 시가 용도 변경을 허락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민원이 고양시에 다수 접수된 바 있습니다. 시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 김 씨는 다시 슬그머니 시의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에 고양시는 과장 전결로 8월에 용도 변경 도장을 찍어주고야 말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2층 건물의 80%에 해당하는 약 2,860여 제곱미터 넓이를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시는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건축 심의도 열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입주민 동의서가 아파트에 이렇게 나붙기도 했고요. 또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관계자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양시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용도 변경 도장을 찍어준 건축 정책과장 박모 씨인데요. 해당 건물이 5년 전에 그 민원 대상이 됐던 그 건물인지 몰랐다. 5년 전에는 내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동환 시장 역시 문제가 된 후에야 사태를 파악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파장은 총선을 앞둔 이 지역 정치권에도 크게 불거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협위원장과 총선 예비후보 그리고 전현직 시도위원까지 무려 한 30여 명이 26일 날 이동환 시장을 전격 방문해서 당장 직권 취소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직권 취소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 풍동이 속한 고양병 지역의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신천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용도 변경 직권 취소 촉구하는 성명서 적극적으로 냈고요. 이번 허가 과정을 혹시 이동환 시장이 정말 몰랐던 거냐, 혹시라도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예민한 반응들은 총선을 앞둔 특수한 시기라서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이나 민선 8기 고양시 행정이 이거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시선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양시는 26일 날 용도 변경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뒤늦게 발표를 했지만요, 이미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상태인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되돌리는 게 순조로울지 좀 의문입니다. 해당 건물 소유한 김 씨가 고양시의 직권 취소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양시 담당 과장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고양시는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용도 변경 취소하겠다는 것이 고양시의 약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뒤늦게 수습하느라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플 것 같네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과 가좌동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교통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수원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12개의 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대곡 고양시청 식사동을 잇는 식사트램, 그리고 가좌 식사동을 잇는 노선 등 고양시의 2개 노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빨간색이 대곡에서 고양시청 식사동 연결하는 이 식사선입니다. 이 노선은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노선으로 식사동과 풍동 주민들의 어떤 수건과 같은 그런 노선이죠. 파란색은 가좌마을을 출발해서 대화역과 일산 테크노밸리를 거쳐 식사지구까지 13.37km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좌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담긴 그런 노선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이게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대곡 고양시청, 그리고 고양시청 식사선, 여기는 BC값은 0.49에 그쳤지만 AHP 값이 0.501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좌 식사선은 BC값부터 0.74로 이렇게 가볍게 0.7을 넘겼고요. AHP 값 역시 0.53으로 대상 노선이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고는 해도 실제로 철도가 놓이는 데까지는 많은 과정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계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식사동과 가좌동 2개 노선이 포함됐다는 것이 고양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골자를 보면 사업 추진 주체인 경기도가 CJ에게 사업 기간은 좀 연장을 해주고 지체 상금은 감면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CJ 측에도 신속한 사업재개, 지체 상금 감면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공고했습니다. 경기도와 CJ 간의 이견 속에서 중단돼 있던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을 과연 경기도와 CJ가 받아들일 것이냐, 자 요거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런 또 정치적이기도 한 이런 문제들이 좀 얽혀있는 사안이라서 사태 해결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어떤 대규모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거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너무나 소극적인 것 아니냐,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거는 무척 답답하다 라는 반응도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추가 취재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양분되어 있던 고양시의 양대 경제단체의 통합 문제가 2023년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따로따로 활동을 하던 고양 상공회의소 그리고 고양시 기업경제인 연합회, 자, 이 두 단체가 지난 12월 28일에 이상원 현 고양시 기업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고양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함으로써 두 단체의 통합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요, 고양 상공회의소는 홍흥석 현 회장이 회장 자리를 양보한 셈이 됐고, 고양시 기업경제인 연합회는 단체의 명칭을 내놓은 양보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두 단체의 통합이 고양시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뉴스라고 하는데요. 경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뭔가 힘이 실리는데 그동안 두 개의 단체가 양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단체를 좀 통합해보자 라는 시도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한 발씩 양쪽에서 이렇게 물러서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준 덕분에 극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고양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내려놓은 홍흥석 전 회장은 이번 통합으로 인해 고양시 경제인들의 위상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통합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원 회장은 두 단체의 실질적인 통합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제인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고양시장 이름으로 신년사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 한 해였다. 손에 잡힐 듯 눈앞으로 다가온 경제자유구역과 첨단 기업 또 핵심 기업으로 채워질 새로운 고향을 위해 열심히 뛴 한 해였다라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1년 동안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신청사 문제, 속 시원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고양시의 어떤 교통 문제,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간 갈등, 또 소통이 실종된 시 행정부와 시의회의 대립 등 고양시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이동환 시장님에게 이영하 고양신문 대표가 이번 주 신문 1면을 통해서 발행인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 중 가장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시는 이동환 시장님, 자꾸 멀리 가지 마시고 당신 곁에 시민들에게 배우세요. 제발 시민 좀 바라보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비판을 감수하며 내 판단이 잘못됐다면 용기 있게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 고양 시민에게 배우세요. 그래야 고양의 새해가 달라집니다. 라는 권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는 대화와 소통을 바라는 고양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동환 시장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우리 고양신문 독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고양신문 1면 발행인의 편지를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